안녕하세요. 우울증일기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좀 됐는데 다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사전투표 마치고 와서 그런지 본투표 당일날엔 잘 쉬면서 선거방송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들까지 올리고 나서 친구가 물어본 것들에 대한 답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겠네요. 최근 친구와 대화 도중에 저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다 긍정적으로 노력하던데 왜 너는 안 하는 것 같냐?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다 힘들면 쉬면서 회복하는데 우울증도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아마 파괴와 재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운동 메커니즘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 분들도 특히 운동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분들은 휴식에도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여도 세포와 섬유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을 휴식을 통해 회복시킨 후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아주 얕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휴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 부분도 여전히 모두가 다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겪은 것을 토대로 생각해본 결과는 운동과 휴식, 파괴와 재생의 개념과는 다르다는데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파괴된 멘탈은 쉰다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울증은 마음의 피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의 파괴된 부분이 단지 휴식을 취한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쉬면 나아지는 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 식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깁스를 해서 회복하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닐까요?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우울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두가 같은 행동으로 벗어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모두가 같은 크기의 위기를 겪고 있지도 않으며 모두가 같은 마음과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받아들이는 크기와 무게가 전부 제각각이겠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같은 것이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답은 모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고 이상해 보이는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겐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한 발버둥이겠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미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것을 기분 전환으로 떨쳐내는 것과 우울증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큰 상처가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들의 경우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도 더 편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인 우울증은 혹자가 보기에 단지 꾀병으로 보이거나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의 경우도 주변 반응이 전부 다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는 사람,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내가 마치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는 사람. 사람들은 너는 왜 긍정적이지 않느냐 말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다른 표현으로든 한 번씩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진다. 저 말은 반대로 내가 좋아지기 위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책 트리거에서 인생에서 우리의 임무는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자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옳은지를 입증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이란 단어는 제일 시급한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울함에 잠시 빠진 게 아닙니다. 우울함 이상의 복합적인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고 육체적으로도 굼뜨게 만들고 있으며 나도 내 스스로 그것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 긍정을 만들 여유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미 나는 거짓 긍정을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미소를 지어야 되고 괜찮냐고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왜 사람들이랑 안 만나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러기 싫어서 안 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땐 적어도 나에게만 거짓말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울증 환자에게 긍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의 고통은 팔이 부러져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듯이 우울증에 빠진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거짓 긍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선택한 방법들과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들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긍정과 부정 사이, 아주 평범한 그 무언가로부터 되찾아야겠죠.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 선택 바로 이전까지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에 색깔이 뭔지도 모른 채 마냥 아무렇지 않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쉰다고 회복이 되지 않는 마음과 거짓 긍정조차 만들기 힘에 부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강인하지만 그 사람은 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시덥지 않은 것에 저러고 있다. 우울증은 강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러진 팔은 대부분 어떻게든 회복을 시킬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깁스나 수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돈 없어서 못하겠구나. 코로나 싫다.